그래서 세금제도 잠깐 보자고요. 우리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생산물이 땅이니까. 토지세, 전세, 조세라 부르는 것과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걸 특산물로 걷어 올렸다고, 그걸 공납 혹은 공물이라 부른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할 일도 많다고, 백성의 몸을 부려서라도 일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그걸 역이라 부른다고. 여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가 있고요? 군역이 있고,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요역, 부역이 있다니까요. 왜? 성도 쌓고, 제방도 쌓아야 하고, 도로도 놔야 하고, 다리도 놔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 백성들이 노동력을 부려서 그런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강제 노동이 바로 요역이다 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을 걷는 기준이에요. 자, 전세. 뭐에 대한 세금이라고요? 땅, 토지에 대한 세금이라고. 맞죠?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전세 누가 많이 내는 거예요? 땅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거죠. 땅이 적을수록 적게 내는 거고. 아니, 땅이 없다면 안 내는 거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납은 뭐에 대한 세금이라고요? 집집마다 매기는 세금이라고. 그게 바로 뭐였어요? 가오라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역은 뭐라고요? 남자야 여자야? 남자를 부리는 거라고. 여러분 양민이야 천민이야? 그런 양인을 대상으로. 맞아요? 다 큰 사람이라고 어린 사람이라고요? 다 큰 사람. 기억나죠? 16세 이상이라 했잖아. 여러분 16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맞죠? 양인인 장정 남자요. 그대로 우린 두 글자 뭐라 부른다겠어요? 정남이래요. 정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여기다. 요렇게 놓고 그럼 전세 내용 한번 보자고요. 갑시다. 우리 전세부터 보시면 전세 토지세는 얼마였어요? 그럼요. 우리 과정법에서 왔어요. 다시 뭘 해보겠다고? 10분의 1세를 해보겠다. 근데 그게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됐던 이유는 뭐였어요? 이 10을 정해줬다고 했잖아요. 몇 두라고? 최대치를 300두로 본다고. 그럼 여러분 걷어갈 수 있는 몇 두 이상 걷어갈 수 없다고요? 10분이니까? 그렇지. 30도 이상은 걷어갈 수 없다고요. 실제로 500도가 생산되더라도 30도 이상 걷어갈 수 없다니까. 왜? 최대 300도로 봐버리니까. 10분의 1은 30도니까. 근데 문제는 수확률을 높게 쳐버리면 이 수확량을 조성하니까 매번 그걸 전부 다 300도로 봐버리면 실제 생산량이 300도가 아니라 200도밖에 안 되는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든 시정하고 싶었다니까요. 이 고민에 빠진 사람이 누구라겠어? 세종 이야기 해준 거야. 그래서 세종이 이걸 시정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전국적 여론조사를 했다 했잖아.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실제 여론조사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찬성, 세종이 마련된 방안이 실제 찬성이 많았다고 반대가 많았다고요. 찬성이 많았다고 했죠?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했다니까. 하지만 세종은 어쩐다고요? 40%가 반대했다는 이유를 안 했다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허점이고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 손을 봤다니까. 손보는 되게 총 기간이 14년인가 얼마 걸렸을 거예요, 진짜로. 세종이 그래서 진짜 되게 괜찮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시한 법이 바로 공법이라는 건데. 오케이? 그 공법이란 게 뭐냐? 공법이 첫 번째 얘기는 전분육등이에요. 내가 이걸 한자로 썼어야 하는데 아깝다. 한자로 써서 훨씬 이해가 잘 됐을 텐데. 전분육등이에요. 토지 비옥도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전국의 모든 토지가 기름진 정도가 다를 거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 전라도 함경도를 딱 예를 들자고요. 솔직히 농사 지으면 수확량이 높은 건 전라도의 함경도야? 전라도 이렇게 딱 보이잖아. 함경도는 그렇게 척박하니까 수확량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전부는 뭐냐면 맞아. 각 지방의 비옥도가 다르다예요. 그래서 토지 크기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분육등이야.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를 몇 개를 나눴다는 거야? 6개를 나눴다는 거야. 이게 느낌이 안 오죠? 다시 갈게요. 우리 조선시대에 토지를 세는 단위를 우리가 뭐라 부른 거야? 결이라 불렀잖아요. 결. 오케이? 자, 이 결의 의미 이거 아직 놔두고 결의 크기를 전라도는 한 요 정도면 일정한 생산량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충청도는 조금 더 전라도보다 비옥도가 떨어지니까 같은 생산량 얻으려면 좀 더 토지 크기가 커야 하지 않냐예요. 경기도 좀 더 커야지 않냐요. 비옥도가 떨어지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황해도면 좀 더 커야지 않겠어요. 똑같은 생산량 얻으려면. 평안도 더 커야지 않겠냐요. 아니 함경도 좀 더 커야지 않겠냐예요. 잠깐만 여러분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한마디 말하면 일결이에요. 생산량이 똑같은 거야.
그걸 일결이란 것은 실제 우리가 절대적 면적이 아니라 일결은 지금은 몇 평이야 물어보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전라도의 일결과 함경도의 일결은 다른 거야. 이해가요? 근데 뭐는 같은 거야? 수확량은 똑같은 거야. 수확량 대충 얼마냐?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절대 안 물어보니까. 옛날에 도량형이 되게 좀 허접해서 이게 지워보는 거야. 이거 몇 번째다. 10,000번을 쥐면 10,000번을 쥘 만큼의 수확량을 얻으면 이거 손이 크고 봐야겠죠. 손이 작으면 억울한 거예요. 10,000번을 쥐었을 때 그 쥔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를 뭐야? 일결이라 부른 거야. 근데 조선은 그 일결의 크기를 총 몇 개를 나눴다? 6개를 뒀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수확량이에요. 근데 실제 면적은 다른 거지. 대략 몇 배 정도 차이 나는 줄 아세요? 한 4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비해서 함경도는 4배 정도 큰 거야. 그러니까 비옥도가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함경도는 비옥도가 한 4배 떨어진 거야. 4분의 1밖에 안 된 거야, 전라도에. 이해 가십니까? 근데 아니, 되게 함정이 맞지? 이게 비옥도 차이가 있었을 때 이렇게 다르게 두는 게 맞잖아. 더 나가서. 근데 같은 전라도라도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매년 풍형이 다를 거 아니야. 이것도 차이를 둬야 하지 않겠냐야. 이해가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른 거야. 연분구등이라 부른 거야. 해년 짜서 연분구등이라 부른 거야. 그 농사 진짜 잘 되는 일은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른 거야. 아씨, 위에서 한꺼번에 띄었네. 제일 잘 되는 일은 상상년. 어떻게 나오는 줄 알겠죠? 상주가 나누고 상주가 나눈 거잖아. 맨 잘 되는 상상년. 제일 안 되는 해가 뭐가 되겠어요? 하에서 하하냐. 그러면 어디서 제일 많이 거둬야겠어요? 상상률이 제일 많이 거둬야지. 그래서 20도부터 시작해서 한 해 내려갈 때마다 2도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9등분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몇 년이 되는 거야? 몇 도가 되는 거야? 4도가 되는 거지. 2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20도부터 세보시면 이게 4도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만 보면 지금 조선은 전세가 몇 개 구간인지 알겠어요? 총 몇 개 구간이에요? 산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몇 개 구간인 거예요? 69, 54죠. 왜? 전라도는 토지 크기가 함경도 먼저 다르고 토지 크기가 6개가 있고 거기에서도 어째 해유 구분이 9개가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이것마다 다 9개 구분이 있잖아. 그 69, 54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 수치를 위해서 노력한 게 바로 뭐다야? 세종의 공법이다야. 그게 전분 6등, 연분 9등이다야.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뭐 할 거야? 공납을 차리지. 볼게요. 공납을 보시면 밑에 걸 지운 것 뿐이에요. 자, 공납은 뭐 걷는 거라고요? 특삼을 걷는 거라고? 어디다 걷는 거라고요? 집집마다 걷는 거라고요? 가오마다 걷는 게 공납이라고 했어. 여러분, 자, 공납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 공납이 있어요. 그걸 상공이라고 부르고요. 비정기적 공납으로 별공도 있고요. 그리고 진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 공납이 상납이고 그 밖에 비정기적 공납, 별공, 진상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뭘 것 같아요? 상공이에요. 근데 이거 특산물이겠지. 뭘로 거둬요? 실제 물건을 거둘 거 아니에요? 실제 물건. 그걸 이렇게 봅니다. 뭘로 납부시켰다고요? 현물로. 현물이 뭔지 알겠죠?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제주 같은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 하나 뭐겠어요? 귤일 거 아니야? 맞죠? 그걸 실제 귤로 얘기하는 거야. 현물로 납부시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 공납에는 되게 중요한 문제점들이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한계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귤 이야기 했잖아. 참고로. 근데 그 황해도 사람들한테, 황해도 어딘지 알죠? 경기도 북쪽. 황해도 사람한테 공납으로 귤을 내라고 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당혹스럽죠? 황해도 사람 귤이 뭔지도 몰라요. 귤을 내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두 번째. 그리고 이 공납을 실제 뭐 내다 보니까 운송이 쉬워요, 어려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 중 하나가 뭐겠어요? 사과. 요즘은 아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과를 자 현물로 걷어서 사과를 실제 거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당시 운송수단 뭐라 해서 배락 있잖아. 배에다 싣고 조원으로 운송할 텐데 여러분 이거 강을 거쳐서 바다를 거쳐서 실제로 서울까지 운송한다. 쉬웠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가다가 어째요? 강물 튀고 혹시 바닷물 튀고 어째요? 다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해가?
복납의 문제점. 현물 납부기 때문에 첫 번째 뭐다? 그 특산물이 그 지역의 특산지가 아닐 수도 있다. 또 하나 문제점 뭐라고요? 그럼 운송상에 참 어려움이 있다. 이해가시죠? 이것 때문에 나온 폐단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뭐라 썼어요? 한글 써줄 건데 박납이라는 거예요. 이 박납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가만 보니까 우리 황해도 사람들한테 예를 들자면 귤을 납부할 때 쳐보자고요. 네? 황해도 사람 귤 납부하면 어찌해야 돼요? 그렇죠. 황해도는 귤이 잘하지 않아요. 그럼 귤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어디 가서? 제주 가서 제주에서 귤을 사다가 납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대납업자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 상인 같은 대납업자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주 가서 귤을 사다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폐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대납업자가 얼마를 요구하냐면 가장 적게 요구하는 게 약 6배에서 8배예요. 실제 복납의 액수보다 귤값보다 약 6배, 8배. 왜? 나도 수수료 먹어야지. 많게는 진짜 기록이 나와요. 100배요. 할라 하겠어요? 절대 안 올라갈 거 아니야. 미쳤지. 차라리 귤 사러 갔다 오고 말지. 그래서 실제 황해도 사람이 귤을 사러 가고 제주 갔다 칩시다. 거기 귤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 수령한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나 공납 갖고 왔다고 귤 딱 납부하려면 자 수령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미 박납업자 손 잡았어요. 박납업자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귤은 대신 낼 거니까 절대 받아주면 안 돼? 그럼 황해도에서 오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령이 안 받아? 그럼 내가 중앙관청에 직접 낼게. 직접 들고 왔어요. 그 중앙관청에 나 낼게. 나 공납 들고 왔어. 내면 받을까 안 받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안 받아요. 왜? 중앙관청 말다고 설이라는 얘기가 불리는 애들이 안 받아요. 왜? 이미 손 잡았어요. 이 박납업자, 박납을 하는 얘와 그 지역의 수령과 그리고 중앙관청 서리가 셋이 손을 잡은 거예요. 이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를 뜯으면 되는 거야? 100배 뜯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서로 나눠 갖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납이란 거예요. 이게 박납이 왜 박납이냐면 그래서 납부를 막았다는 이야기야. 백성들이 직접 사갖고 와서 내는 걸 막아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뜯었다는 거야. 백성이 죽을 맛이죠. 이걸 정치 비호원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로 훈구야. 조선 초기에 이제 훈구 때 우리 그 경강에 관하게 변질돼 갈 때 이들이 이런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옹호하면서 연결되어서 이득을 챙긴 게 훈구예요, 실제로. 그럼 잠깐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백성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그럼 이걸 비판해야겠지. 누가 비판할까요? 그럼 당연히 사림이 비판하겠지. 그럼 그럼 뭔가 대안을 제시할 거 아니야. 대표 대안이 뭐가 있어? 이런 방다까지 폐단이 안 발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다 현물 납부 때문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죠? 왜? 실제물로 내려가니까 그 지역의 특산지가 아닐 수도 있고. 맞죠? 아니 운송상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이런 방락 같은 폐단이 등장한 거잖아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모든 지방에서 나오는 물건 그리고 운송도 그리 어렵지 않은 물건 맞죠? 대표님 뭐가 있어요? 그렇지. 쌀. 우리 쌀을 한 글자를 뭐라 불러요? 쌀도 한 글자죠. 쌀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미죠. 뭘로 걷자? 쌀로 걷자. 읽어보세요. 무슨 법? 수미법. 하는 개혁방도 나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시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그럼 지금까지 그걸로 이득 얻던 다 반대올 거 아니에요. 대표님 누가요? 업자 반대올 거고 그 지역이 누구예요? 수령도 반대올 거고 중앙관청이 말단관 이익을 얻던 이 서리도 반대올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진짜 반대한 애가 지금 숨어 있어. 그럼 지금 말하지 않을게요. 분명히 수미법 뭘로 걷는다요? 현물에 뭘로 걷는다고? 쌀로 걷는다요. 중기로 가면서 뭔가 공납의 폐단도 확실히 보인 거예요. 그 폐단이 바로 뭐라고요? 박납이라는 폐단 봤습니다. 전세 나름대로 개혁했지만 그지? 세종 때. 하지만 공납은 뚜렷한 한계점,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그지? 이게 수비로 바뀌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폐해가 백성들이 남는 거 아니에요. 진짜 수수료만 100배씩 물어댔다니까. 와, 이 충일법을 주장했던 유명한 살인들 이름도 듣고 가라 나와 있지? 누구요? 또 누가 있다고요?
유성룡 같은 분이 이런 주장들을 펼쳤다.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역을 보시면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군역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요? 요역도 있는데 맞아요? 자, 우리 군역 잠깐 보시면 여러분 군역은 누가 대상이라고 했어? 군역 요역의 대상은 정남이라겠죠? 말했잖아. 이건 여성은 아니라니까. 남성도 양인이냐 천이냐? 천인 아니야. 양인이라니까. 양인도 다 큰 사람 어린 사람? 다 큰 사람 16세 이상 60세 미만 맞아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군대 갔다? 그건 아니라겠지. 그럼 이건 병영국가라고. 실제로 군대를 가는 뭐가 있고요? 정군이 있고 이 정군이 가면 뒤에서 이 사람의 비용을 대는 경지를 보조하는 뭐? 보인이 있다. 혹시 이런 말 기억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에? 아무튼 정군과 보인이 있었다. 이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정남은 군역에 둘로 나뉠 수 있다. 정군과 보인으로. 실제로 군대를 가는 애, 뒤에서 경제를 보조하는 애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자, 잠깐.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로 고통스러운 건 여러분 군역일까요? 요역일까요? 맞아. 요역이 고통스러웠어요. 군역은 남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겪을 고통이 한 제한이 있다면 이 요역은 거의 원칙도 뭐 이러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렇게 나중에 성경때 보면 생겨요. 뭐 그 마을별로 토지 8개월당 한 명씩 동원해서 1년에 6일을 넘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역을 끌려가면 1년에 6일만 동원돼야 한다 했잖아요. 6일이 60일이 되고 아니 600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풀려나지 못하고요. 끝도 없이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동원도 일을 해야 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 그 최대한 요역은 안 가고 싶었어요. 그 원칙상 군대가 있으면 이건 동원되지 말아야 하는데 조선전기 우리가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잖아. 응? 군대를 갔어요. 얘 남도 고민할 거 아니야? 내가 군대 왔으니까 정군으로 왔으니까 이제 정군에 해당되는 거지. 정군으로 왔으니까 뭘 주특기로 삼을까? 내가 칼을 잡을까? 칼상. 창을 잡을까? 아니 활을 잡을까? 막 고민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손에 이 정군 손에 탁 손에 쥐어줘요. 뭐? 삽을 쥐어주죠. 군역이 뭐고 똑같아진 거예요? 요역과 똑같아진 거죠.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겠지. 군역을 기피하고 싶은 거야. 그럼 능력 있는 애들 어쩌겠어요? 정군을 안 끌려고 싶지.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으고 싶은 거야. 보인처럼 뭐? 일부 비용만 되고 싶겠지. 군역을 기피하는 과정이 발생한 게 뭐라고 써 있어요? 대립이에요. 내가 한글을 썼어야 했는데 한자를 너무 썼네. 대립이에요. 대립이 뭔데요? 그럼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웠다예요. 대신 세울 입자야. 세웠다야. 이게 대립이야. 대립. 대립제는 다른 게 아니라 보인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죠. 정군에 해당돼. 이 정군을 끌려가시면 왜 삽질하기 싫으니까요. 오케이. 그게 바로 대립이에요. 대립. 이 대립 여러분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대립이 불가피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진짜 아파. 근데 자기가 이 정군을 가야 돼. 번을 서야 돼. 자기 당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갈 수는 없잖아. 너무 아픈데. 그때 사람을 뭐 돈 주고 고용해서 대신 세우기도 했겠지. 이럴 때는 허용됐지만 일반적으로 대립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도 어째요? 보니까 매번 이 정군을 보내기 쉽지 않더란 말이야. 그 얘들이 안 올라가더란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나라가 이제 바꾸죠. 그래? 그렇게 군대 오기 싫어? 그럼 오지 마. 대신 뭐? 너희들도 국방비만 잘 내면 돼. 국방세만 잘 내면 돼. 그걸 이렇게 불러요. 뭐라 써 있어? 방군수포야. 방군수포가 뭔지 알겠어요? 군대를 뭐 해주겠다? 방면해주겠다. 군대에서 빼주겠다야. 안 와도 된다야. 대신 국방세를 뭐로 걷는다야? 써있네. 포로, 옷감으로 걷겠다야. 국방세만 잘 내라야. 그럼 필요한 인력 우리가 나라가 고용하겠다야. 그게 방군수포예요. 방군수포가 뭔지 알겠죠? 근데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바뀐 게 바로 뭐냐면 군적수포예요. 군대 갈 얘들 적어놓은 명부를 뭐라고 하냐면 군적인데 이제 군적인 얘들 뭐 낸다야? 군포 낸다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제 군대 올 필요 없다야. 국방세만 잘 내면 나라는 필요한 인력을 전부 다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군적수포야. 이해가시죠? 문제는 여러분 이 군적수포 1인당 2필이라 써있는데 실제 2필만 걷는 게 아니에요. 응? 정해진 액수는 이건데 이거만 걷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뭐지요? 백성이 꽤나 부담이 되겠지. 그럼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2필 낼 자신이 없죠.
그럼 뭐겠어? 튀겠지. 그럼 나는 안 걷고 말까요? 아니지. 남아있는 가족과 친족을 괴롭힐 거 아니야. 네가 대신 내라고. 그걸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족징이야. 왜 족징인지 알겠지? 가족 친족이 대신을 족징이라고 부르고요. 아니 자기 도망가고 나니까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 가족, 내 친족들이 다 고통스러워.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밤에 조용히 와요. 미안하니까. 자기 거 대신해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 친족 다 모아놓고 말아줘. 뭐라고? 짐 싸. 다 같이 튀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안 걷고 말아요? 아니지. 남아있는 뭐? 이웃들에게 뜯죠. 여러분 이웃에게 뜯을 수 있는 방법,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 뭐 오반가? 아, 근데 그거 안 했, 했다, 전에. 왜? 우리 조선은 5집을 묶어서 통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 오가작통이라고. 오가작통은 이거 뭔데? 한 집 튀면 나머지 집들이 연대 책임 묻는다야. 서로 잘 감시하라는 거야. 얘 튀었잖아. 그래서 나머지 나눠 묻는 거야. 니들이 대신 내. 그걸 뭐라면 이렇게 불러. 읽어보자. 뭐라고요? 인칭이야. 이웃 린자야. 이웃의 대신 징속이 된 거야. 이제 조선 중기로 가면서 전세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뭐? 요 공납의 폐단이라든지 맞죠? 대표 방납. 이해가요? 군역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립이나 맞죠? 이 대립이 어째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국방세만 내는 반군수포나 군족수포로 가면서 맞아? 농민들 토지 탈이 장난이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족증 인증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병적 자원 어째 진짜 개판되게 다 튀고 난리도 아니니까 실제로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 그래서 나중에 율곡이 임진을 앞두고 말하는 거야. 이래갖고 나라가 지켜지겠냐고. 외놈들 쳐들어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찌 한다고? 군대 양성해야 한다고. 그게 양병설의 출발이에요. 임진 전에 우리 군대 자체가 국방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역도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겠죠? 그래서 성도들 손을 보긴 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서. 동원대 숫자는 토지 8개월당 한 명씩 동원하는 이야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토지 8개월당 일이. 그러니까 이건 한 가구당을 말하기 힘들고요. 우리 동네에 소속된, 우리 동네 땅이 넓어서 한 토지 한 80개월이 해당돼요. 토지 80개월이 있어, 우리 동네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네 무조건 제비비를 뽑든 뭐든 간에 몇 명은 동원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산수의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죠? 토지 8개월당 1이니까 80개월이면 10명은 동원돼야 하고요. 그 10명을 어떻게든 이들이 뽑아갖고 걔들이 어째요? 연중 6일은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시킨 거예요. 자, 삽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맞아? 그 과정이 이렇게 수포로 바뀌는 거예요. 국방세가 없는 형태로 토지탈 유발시키고. 이해가십니까? 아무 조선 중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국가의 수치 기반들이 흔들거리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서 우리 수치의 문서는 하나 알아야지. 우리 전세거들은 뭐가 필요해요? 전국 토지대장이 있어야 하지 않아? 우리 한번 배웠는데? 우리 문서를 한 글자 뭐라면 되겠지? 아니라 부르지 않았나? 맞아요? 전국의 토지를 측량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땅 주인이 누군지, 걔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측량한 다음에. 맞아? 그 사업을 뭐라 양전사업이라고 하겠지? 그 양전사업 통해 작성한 문서를 뭐라 한다고? 기억나세요? 양안이라 불렀고. 자, 여러분 공납을 거다면 어떤 문서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이 마을에 가구별로 거는 거니까 몇 집 사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두 번째, 여러분 여기를 증발을 하면 그 집에 남자가 몇 명 있는지 알아야 했을 거 아니야. 호와 구, 사람을 구라면 되겠지? 입구 하나씩 되는 입이라고. 호구를 조사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걸 걷게 작성했던 문서가 바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호적이라고. 신라 때 이게 같이 있었잖아. 그럼 무슨 문서를 불렀고? 민정문서를 불렀고, 고려 이후부터 이게 나눠서 양안과 호적이 바탕으로 이렇게 전세도 걷고 공납과 역도 증발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걷었으면 이제 이 세금 어떻게 해야 돼?
서울까지 운송해야지. 곡식 운송해야 할 거 아니야. 특산물도 운송해야 할 거 아니야. 뭐로 운송한다고요? 배로 운송한다. 그걸 우리 이렇게 불렀잖아. 뭐라고요? 조은이라 부른다. 자, 조은. 지도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 지도 열고 말고도 없어. 그냥 폰입니다. 조은은 전국에 걷어들인 세금을 뭐로 운송한다고요? 배로 운송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돼? 그럼 서울 한양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 서울 한양까지 가면 돼.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 충청도에 걷은 세금이야. 어디로 가면 돼? 배로 간다 했잖아. 바닷길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전라도에 걷은 세금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서해 바닷길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경상도 세금이야. 경상도 세금도 어떻게 하면 되는? 그럼 여기로 모아서 이렇게 바닷길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경상도 내륙이 세금이야. 어떻게 하면 돼? 설마 바닷길 너무 많이 돌죠? 너무 많이 인간적으로 도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건 한강 이용하면 돼요. 한강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남한강이 있고 이렇게 이쪽 북한강이 있잖아. 얘가? 그래서 어때요? 너무 내륙이면 어디로 모이면 돼? 남한강 상류로 모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예? 이쪽 이 같으면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아, 이건 예우라는 소리야. 이렇게 강길과 바닷길 이용해서 뭐 지방의 세금을 서울 한성에 운송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이 좋은 데서 예외적인 지역이 있더라야. 거기는 뭐라 부르냐? 이렇게 쓴다. 뭐? 인유라 부른다요. 여러분, 그럼 인유는 자 잠깐만 세금을 걷는 거야 안 걷는 거야? 인유는 세금을 걷어 안 걷어? 안 걷어? 그럼 인유가 살아야지 걷어야죠. 에? 에? 근데 맞아 걷긴 걷어. 근데 운송을 해야 하네? 안 하는 지역. 대표적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유지역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인유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표시되어 있는데 근데 이때 제주는 솔직히 표현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주는 전라도 일부예요. 아, 제주도가 지금 그 행정부에서 관할단체로 나간 건 해방 이후에요. 이때 전라도 한 일부 지역인 거고요. 그러니까 8도 중에서는 뭐 이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유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왜 함경도 평안도는 인유지역이었을까? 그때 운송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쓰임이 많았다는 이야기인 거지. 봐봐, 여기 어디야? 국경지대지. 기본적으로 뭐로 썼겠어요? 맞아, 국방비로 쓴 거고요. 근데 평안도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어. 뭘 것 같아? 중국 사신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잖아. 맞아요? 그 사심자 대비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운송할 세금이 없는 거야. 맞아. 대표적인 인유지역의 함경도 군사비, 평안도 같으면 군사비보다는 사심자 대비를 쓰는 바람에 운송할 게 없는 거고요. 이해가요? 이런 인유지역도 있었다 확인한 거고요.